매주 목요일엔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토론 대결이 펼쳐집니다. 여의도 진검승부.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라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님. 잘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송원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성북을 출신 민주당 기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키를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좋은 댓글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송원석 의원님은 지금 여당 국감 상황실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누구보다 더 바쁘게 이번 국감 보내고 계실 텐데 지금 여야의 국감 중간 평가 좀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성적? 국민들 보기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입법부에서 네. 행정부 견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국감의 가장 큰 취지인데, 그렇죠. 지난 2주간의 국감 상황은 사실은 좀 있지도 않은 친일몰이를 했었고, 또 민생보다는 정쟁을 챙기는 그런 또 국감이 되어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에다가 2억 원대 방산 주식을 보유해가지고 네. 이해 충돌 우려가 있는 야당 대표의 국방부 국정감사, 이거는 국민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민망한 국감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오늘 주식을 처분했다고는 하는데 당 대표가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 자체가 국방위 위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훼손했다, 또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 이런 소지가 대단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라도 제대로 된 민생을 챙기고 정부의 정책과 이런 입법 과정에 대한 부분을 소상하게 국민을 대리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감으로 되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 평가도 좀 해주세요. 여당은 다 잘했습니까? 전체적인 평가라 해서 지금 민주당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 당에서도 사실상 부족한 점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정정당당하게, 품격 있는 민생 국감을 지향을 했었는데, 민주당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막말과 정쟁이 유발되다 보니까, 덩달아서 거기에 쫓아간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충실한 민생 국감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간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법사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기동민 의원님의 중간 평가 어떻습니까? 네, 송원석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민생에 진력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전적으로 정부 여당의 몫입니다. 민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외환보유고 한 달 새에 200억 불 줄었고요. 금리 3%대고요. 물가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환율 춤추고 있는 거고요. 가계부채 2,000조 육박합니다. 자영업부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 역시 민생감사, 정책감사에 주력하고 싶죠. 근데 이런 민생감사, 정책감사에 주력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정부 여당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뭔가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이런 편파 수사, 일방적인 수사 이런 얘기들을 나오지 않도록 이 사정기관의 어떤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여건이다. 민생에 집중하고 싶어도 집중할 수 없는 이런 현실적 여건을 만들어 놓고 정치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법사위 차원에서 지금 감사원, 청부감사, 하명감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들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고, 엊그저께 감사원 감사 과정 속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의 어떤 이 진술과 발언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전화나 문자 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두 번 했다. 아는 사이가 아니다. 그러다 여러 번 했다. 나중에는 급기야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 일일이 답변해야 되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봤을 때 수시로 정보 교환이 있었던 것이고 지시와 하명이 있었던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제 이제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공수처에 두 분에 대한 고발들을 이루어냈는데요. 저희들도 이 민생감사, 정책감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에서 터무니없는 친일몰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생각들 마시고
최소한의 형평성과 공정성들을 좀 기할 수 있는 그런 사정기관의 정위치, 제위치 이런 부분을 찾아주시고요.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의 민생고, 생활고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야당의 손을 내밀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경주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점잖게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송원석 의원님 지금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여건을 만드는 것은 국회에서는 중요한 것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절대 다수라고 해서 굉장히 압도적인 다수를 앞세워가지고 몇몇 상임위에서는 여야 간의 협의도 하지 않고 단독으로 계획을 하고 정인 채택도 단독으로 그냥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건 자체도 상위에서 협의해서 최선의 대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다수당이 해야 될 역할인데 그 다수당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서 정부 여당만 탓하는 것은 제대로 된 여건 만들기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사정기관은 당연히 독립성과 중립성의 초하에서 시작되는 게 맞는데요.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사를 하는 것은 죄가 있는 곳으로 향하게 돼 있고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만약에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사정기관의 왜곡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압력을 가지고 그런 방탄조끼를 입음으로써 수사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의도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남은 기간이라도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여야 간의 협의를 좀 통해서 힘을 좀 모아야 되겠다. 지금 조금 전에 기동민 의원께서 경제 여건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도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안보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니까 이럴 때일수록 국회에서 여야 간에 좀 더 심도 있는 협의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팩트의 정신을 향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분 말씀처럼 민생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잠깐만요, 기동민 의원님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두 번 말씀 주셨으니까 저도 잠깐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이슈도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시니까 말씀하십시오. 다수당의 횡포가 뭡니까? 다수당의 횡포 한 적 없습니다. 양곡관리법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할 겁니까? 거기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 입장도 사실은 처리했으면 하는데 애매한 스탠스 때문에 계속 회의를 연기하고 불참하고 회방 놓고 이러면서 은근히 야당이 단독 처리를 해주길 기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안건 조정위까지 갔던 것이고요. 양곡법도 단독 처리했습니다. 단독 처리한 것이고 그건 국민들과 농민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보 문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다 들었는데 듣고 계셔야죠. 국방 문제 세상에 아니 선제 타격력 하라고 그랬더니 강릉 시민들한테 선제 타격력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쏜 미사일이 뒤로 날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탄도가 폭발을 했다면 그리고 유리 저장고 이런 부분들과 연결되어서 폭발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국민을 생각하시면 그런 얘기를 할 자격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면서 의원님. 민생 국방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알겠습니다. 두 의원님 정말 죄송하지만요. 조금씩만 짧게 해주시면 좀 더 이제 주고받고가 되고요. 또 여러 이슈들이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민 의원님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송원석 의원님 야당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고발했습니다. 문자 논란과 이에 따른 해명의 후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라 직접 하명을 한 바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감사원으로부터 39차례나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과 감사원을 가지고 대감 게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대감 게이트가 아니라 대감 일체였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고받은 문자 내용은 겨우 해명자로 나간다 이런 것뿐인데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침소봉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번 더 반성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정부 부처에서 하는 일, 감사원을 포함해서 국정 돌아가는 일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챙겨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마저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제 국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혹시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동민 의원님. 네, 문재인 정부에서 39번 직보받았다. 사실이죠. 감사원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리이고 감사원법에 보장되어 있는 감사원이 당연히 해야 될 역할입니다. 예. 직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고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직보를 받은 것이고요. 네. 2018년 이후에는 귀청 보고 이후에 대통령에게 직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걸 말씀드리면 거기에 절차적 하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고 그런 절차와 과정들을 직보할 수 있게끔 놔둔 것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직보되기 이전에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서해 사건 얼마나 국민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사안들입니까?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검찰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왜? 감사원 사무총장과 국정기획수석이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통화하고 문자를 소통하면서 이 시스템 자체를 붕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 씨 국감장에 나왔으면 그런 논란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명할 수 있어야 되고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네네. 진술글이 4번이나 바뀌어요. 네네. 하지 않았다. 네. 한 번 했다, 한두 번 했다, 여러 번 했다, 왜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지 안타까웠다. 네. 이러니까 대통령실과 직보하면서 실제적인 하명감사, 청부감사를 네. 이루어냈구나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되는 것이고 네.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은 이 용산 대통령실과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 씨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송원석 의원님, 연결해서 지금 오늘 나온 보도들을 보니까요. 감사원이 아마도 문재인 정부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에서 월북몰이를 했다라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측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현재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게이트다,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이 함께 전 정권에 대한 보복한다 이렇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복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네. 아마 감사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어도 보도에 따르면은 감사원이 아마도 그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을 포함해서 9개 기관을 감사를 했다. 네. 그리고 피격해서 사망한 이 씨가 9월 20일 생존 상태로 북한에서 발견되었고 그때부터 24일 날 국방부에서 월북 발표할 때까지 그 시기를 중심으로 감사를 집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그 시기에 네. 이 씨가 생존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던 그 20일부터 그 이후에 피격당해가지고 소외될 때까지 네. 도대체 청와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지시를 했느냐, 네. 어떠한 이 씨를 구조하기 위한 활동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것이 월북이 아니라 표류했다, 추락했다 이런 다수의 어떤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무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가지고 직통전화도 있었고 다 연결할 방법이 있었지만 구조를 위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도대체 청와대와 대통령은 뭘 했느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 존재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자료 삭제 같은 부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런 혐의를 제도로 가리기 위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지금 국정원에서 고발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런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보면 아마도 정권 차원에서 뭔가 의도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 대북 관련 사항을 이렇게 은폐까지 하려고 한다면 대통령 제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도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사자 이 씨가 살아있다는 것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노력을 안 했고 또 그런 자료 삭제 같은 것도 다 인지를 하면서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대통령도 뭔가 여기에 깊이 관여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원이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문재인 청와대 때의 심각한 국기 문란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이 필요한 거 아니냐. 네. 이것을 가지고 정상적인 감사활동, 정상적인 수사활동을 가지고 그것을 보복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전 정부를 적폐로 몰아가지고 정치 보복을 했던 그런 것 때문에 똑같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정치 보복이나 이런 점은 전혀 없고 알겠습니다. 수사에 갈 것은 어차피 진실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기동민 의원님.
말씀을 정말 좀 길게 하시네요. 네. 송원석 의원님 주장대로라면 예. 지금 여당이 다 공범들이에요. 어허. 왜냐하면 네. 저까지 공범이라고 해서 곤란하죠. 아니 왜냐면 들어보세요. 네. 국방부와 합참해서 국방위원회에 다 보고를 했고 국정원에서 정보위원회 다 보고를 했다고요. 정보위원장이든 이해훈 당시 정보위원장이 국민들에게 월북이 맞다고 브리핑까지 했어요. 그 당시에 국방위원들 역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수긍을 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사실관계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정권이 바뀌자마자 네. 이것이 월북을 종용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월북 몰이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대단히 근본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네. 왜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사원이 7년 동안 한 번도 중간 결과를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이 중간 결과를 발표하려면 실질감사 다 끝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이 근거들이 쌓여서 국민들께 보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중간 보고를 하려면 감사위원회의 의결과 감사위원회의 내용 보고와 동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근데 감사위원회를 유명무실화 시켜놓고 감사원 사무총장과 청와대가 직거래하면서 이 상황들을 핸들링하고 있다는 상황들이 명백하게 지금 증명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감사원이 네. 총알바지가 되어서 검찰에게 어떤 밑자락을 깔아주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관입니다. 법에 보장된 기관인 거고요. 네.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국민들 앞에 엄숙히 선서하고 그걸로 인해서 탄생한 기관이에요. 감사원이 네. 세상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휘말리고 정치 보복의 도구로서 활용된 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바로 국민들 앞에 정의 취해야 됩니다. 짧게 했습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청취자들께서 다 들으셨고요. 아마 판단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국감에서 불거진 논란 한 가지,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께서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그리고 오늘 라디오에서는 뭐 총살감이다라고 했던 과거 발언을 또 확인도 하셨고요. 이 부분 송원석 의원님 괜찮은 인식이고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이 질문이 과연 경사노위 위원장, 경사노위에서 하는 기관, 네. 그 업무에 대한 질문이었느냐, 아니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아마 처음에 민주당의 전용교 의원이 질문할 때는 네. 개인 생각을 물었던 것에 불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기관의 업무나 정책에 대한 그런 잘잘못에 대한 국감이 아니었고, 예. 개인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개인의 의견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신을 답변하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국민의 대의기관이 국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개인 소신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맞니 안 맞니 또는 모욕을 주느니 안 주느니 이렇게 접근하는 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국감에서 지양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민간인 정인을 불러다 놓고 질문도 없이 대기만 시켜다 내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나쁜 것이 뭐냐? 모욕을 주고 국감장에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럼 예. 이런 거는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국감에 임하는 올바른 자세인가 그런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네. 그런 점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개인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고발한 경우에도 그게 다 무죄로 지금 판정이 나는 법원 판결도 나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은 양심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고 헌법에서도 보장하기 때문에 네.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기관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답변하는 자세나 태도에 있어가지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 좀 더 예의 바른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네. 기동민 의원님은요? 송원석 의원님 마지막 말씀만 동의합니다. 저는 네. 어떻게 경사노위 위원장이 개인적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그냥 그거 유튜버 그냥 계속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죠. 아니 어떻게 행정기관의 장이라든지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한 중요한 증인들이 네. 개인 의견을 사사로이 밝힐 수 있겠습니까? 설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의 엄중함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철진한 국민들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뻔뻔하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보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너무나 부적절해서 평가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 분들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모시는 이 정부에 과연 노동에 대한 아니면 사회에 대한 그리고
이 국민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이다지도 없는 거냐. 굳이 김문수 씨를 그렇게 그 자리에 세워서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이 정부의 인사 정책이고 인사 철학이냐. 대단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고요. 네. 제발 이런 분들 무지개 또 세워서 국민들 짜증나고 피곤하게 하지 않는 이런 행태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기동민 의원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문수 위원장께서 진중하게 더 추가 사과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역할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에서 사퇴하라고 하면 더욱더 막 시키시니까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그냥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김문수 위원장이 임명된 거는 지금 9월 말이었잖아요. 네. 지금 한 달도 안 됐고 예. 지금 한 보름밖에 안 됐는데 네. 지금 이제 국정감사를 하는 거는 경산호위 국감 자체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졌던 경산호위의 정책에 대한 국정감사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의 개인 생각을 이유로 원인으로 해가지고 네. 그 국감을 거부한다는 것은 혹시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어떤 소주성이라든지 이런 경제정책이나 노동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감추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지 않는가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사실 그런 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김문수 위원장이 또 국감장에서 또 사과도 이미 했어요. 공개사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현 상태에서는 김문수 위원장의 개인적인 소신 발언을 가지고 국감 자체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환노위에서는 네. 간사간에 다시 조금 더 충실한 처리를 해서 남은 네. 국감 일정이 좀 충실하게 민생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동 분야와 환경 분야에서는 우리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정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남은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양당 대표님 관련된 질문 하나씩만 드리겠습니다. 40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줘야 되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한 번씩 하셨으니까요. 소은석 의원님. 네. 오늘 민주당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징계안 제출했습니다. 소위 말한 일본 친일 식민 사관 발언 관련인데요. 40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주십시오. 이거 무슨 발언이 문제되는지 좀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네. 지금 북한의 핵이라든지 미사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더 집중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북한은 핵 개발 의도가 없었다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보증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북한은 핵 법제화까지 하고 지금 미사일 발사를 계속 지금 이틀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언제 조만간 또 이제 핵 실험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전술핵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가야 되는데 네. 어떤 말 한마디를 가지고 친일 프레임 씌우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시도하는 것은 네. 조금 적절치 않다. 알겠습니다.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문제 없는 발언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기동민 의원님, 이재명 대표께서는 조금 전에 소원석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방위산업체 주식 보유 사실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으로 윤리위 제소 예정이라고 합니다. 역시 40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협치하지 않아서 윤리위에서 오늘 주식 전량 매각했고요. 네. 국회 등에 청구한 백지 신탁 심사 절차와 무관하게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부식시키기 위한 결정이었다. 다 끝난 문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네. 아까 정진석 대표 말씀 주셨는데 네. 국민들이 말실수라고 생각합니까? 단순한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친일 발언해놓고 그것이 좀 두려우니까 국민적 비판들이 쏟아지니까 또 전술핵 얘기를 하고 9.19 군사합의 파기 얘기하고 핵실험 얘기를 합니다. 아니 친일 발언 아닙니다.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네, 40초 다 됐습니다. 챙겨야 되는데 민생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사정과 정부밖에 네, 없는 두 분 거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감 마지막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친일 발언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